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읽은 아버지 유산이라는 책의 소감, 감상을 간략하게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글씨 쓰는 독서 노트 쓰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짤막하게 책 소개 같은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버지 유산은 제가 처음으로 읽은 필립 로스의 책이었고요. 처음에는 가독성이 좀 떨어졌었는데 에세이라는 걸 알고부터 잘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에세이라는 거를 몰랐고 네이버를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하도 안 읽혀서 나만 그런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에세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명백하게 필립 로스라는 이름과 허먼 로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도 저는 그게 어떤 소설적인 장치인 줄 알았어요. 뭔가 현실과 그 가상 소설이라는 허구의 경계를 약간 허물기 위한 가상의 장치다라고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읽었다가 에세이라는 걸 알고 읽으시면은 좀 더 몰입해서 읽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이제 아버지가 거의 이제 뇌종양이 의심되는 그런 진단을 받아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각각 아버지와 아들이 겪는 어떤 감정적인 그리고 되게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책인데요. 굉장히 좋았던 부분을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틀니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180쪽에 나오는데 이 필립 로스가 아버지를 옆에서 이렇게 간호까지는 아니더라도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전화 안부도 드리고 이렇게 같이 산책도 하고 이러면서 옆에서 보살펴 드리는데 어느 날 산책을 하던 도중에 아버지가 이제 틀니가 걸리적거리니까 이걸 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쩌지 못하고 이게 들고 계시니까 필립 로스가 저한테 주세요 라고 그거를 딱 받아들었는데 그게 끈끈한 침이 잔뜩 묻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쾌하거나 더럽다고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신체적인 서먹서먹함이 해소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프고 그러면서 난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어떤 고집스러운 면이나 가부장적인 면이나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던 내가 청소년기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어떤 부분이 아버지가 아프니까 용서가 됐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틀리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가족끼리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필립 로스와 아버지도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어떤 좀 서로 굉장히 친했던 관계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굉장히 막 불화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평범한 가정, 그냥 아버지의 저런 모습이 싫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을 하는 훌륭한 분, 이런 양가적인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약간의 미움이 더 많은 미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게 가족인 것처럼
좀 어떨 때는 보기 싫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손이라도 한번 잡고 포옹이라도 한번 하면서 애정 표현을 하고 싶지만 그게 굉장히 어색해서 마음으로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이 틀니 에피소드 하나에 딱 담은 게 저는 너무 천재적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아버지와 나 사이에만 공유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만들었다는 뿌듯함? 그런 행복?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이 장면을 나는 간직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나는 이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가 아버지의 틀니를 들었는데 받아서 내 호주머니 속에 넣었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 그게 뭐였을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그 이야기를 또 한번 공유하면서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만들었다. 이런 행복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짧은 부분, 반 페이지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이 아버지의 유산인 만큼 아버지의 유산으로 상징되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특히 뭐 유산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돈이겠죠. 그 돈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이 필립 로스가 아버지에게 미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대요. 나는 뭐 그런 재산은 필요 없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언장을 완성하고 정말로 유산을 형에게 거의 다 준 걸 알았을 때 일종의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다고 기술하고 있거든요. 아,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막상 안 주니까 좀 섭섭하다. 이런 부분이 되게 좀 솔직했고, 근데 뭐 끝까지 그 내 몫을 좀 주세요라고는 끝까지 말을 못했고, 하려고도 했지만 어떤 그 형제 간의 분란이 일어나는 거를 보고 싶지 않은 필립 로스는 결국에는 받아들이고 대신에 그 할아버지의 면도하는 면도컵 그거를 대신 갖고 싶다고 하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 가서는 아버지의 유산이 뭐 면도용 컵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성구함도 아니고 이것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이거를 말씀드리면 재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미와 충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고 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내가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어떤 두려움. 그래서 제가 느낀 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의 인생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죽음, 그다음에 아버지의 기억, 그것 자체가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끊임없이 과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 가족도 뭐 유대인 가족인데 거의 뭐 결사단체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대규모의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족이 아니라 이 사람은 상관이 없는 사람, 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저의 아버지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옛날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당신의 그 청소년기 이야기 같은 걸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지겨워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아버지를 만든 어떤 과거고 그리고 그 과거가 아버지를 만들었고 그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니까 그 아버지의 기억의 일부도 어찌됐든 저에게 영향을 받았겠죠. 그렇게 따지면 아버지의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유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버지 얘기를 잘 들어드리자.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자. 뭐 이런 결론이 나기도 했고 실제로 아버지가 기억
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여기 필사에도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적어놨는데, 그 필립 로스가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친구한테 얘기하기를 어떤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게 아버지 문장에 새겨진 글이야. 사는 건 아버지한테는 기억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아버지한테는 사람이 기억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야. 기억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자수성가하신 스타일이거든요. 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어쨌든 미국의 보험회사, 지금은 뭐 최대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차근차근 승진을 했고, 비록 유대인으로서 약간 차별을 받았을지언정 어마어마한 액수를 연금으로 받을 만큼 대우를 받은 분으로 자수성가를 하신 분인데, 삶의 곧 역경을 많이 겪을수록 과거의 기억들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자신한테 그게 어떤 인생의 의미가 되고, 그래서 기억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신 분인데, 아버지가 그 뇌 쪽에 문제가 생기시면서 시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뭐 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수술해서 뭐 건강을 회복하는 거 뭐 다 중요하지만 나는 앞을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기억과 관련된 게 아닐까. 뭔가를 기억한다는 것 자체도 보는 행위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왜냐면 기억이 저는 시각적인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후각이나 뭐 청각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이 기억과 가장 많이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보는 것, 내가 더 1, 2년 더 사는 것보다 일단 보고 싶다, 앞을. 그게 그런 이유와 관련돼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문장은 어떤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가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마지막 구절을 읽어드리면, 적어도 내 꿈에서는 내가 영원히 그의 어린 아들로서 살 것이라고, 어린 아들의 양심을 갖고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아버지로서 계속 살아서 내가 한 모든 일을 심판하듯이 어떤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역사의식 같은 것도 생각하게 되고, 왜냐면 왜 그런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결국 아버지의 역사가 나의 조상의 역사로 어떤 이렇게 크게 이렇게 포괄되는 그런 느낌으로 되게 비장하게 끝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이렇게 말하면 조금 무거워 보일 수도 있지만 죽음에 관한 책이에요.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죽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대하게 되는지에 관한 글인데, 뭐 숨결이 바람되어라든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떠오르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결정을 해야 했었거든요. 필립 로스가 아버지가 위험한 수술을 2번을 하고 삶을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런 힘든 수술을 하지 않고 어떤 존엄성이나 좀 힘든 선택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삶을 마감하는 걸 스스로 선택하시느냐의 갈림길에 있었는데 결국 후자를 택했어요. 제가 봤던 그 에세이 2편이 생각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했던 거는 내가 앞을 보는 건데, 그리고 내 스스로 고집이 굉장히 세고 자존심이 이렇게 세셨던 만큼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컨트롤해야 하는데,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거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그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하는 에세이였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얘기를 너무 재미없게 해서 저도 얘기하다가 잘 뻔했네요. 원리가 제일 값지 5kg인데. 이거 값지 아프다. I'm having such a good time. I'm having a ball. Stop me now. If you wanna have a good time, just give me a call. Stop me now. I'm having a good time. Stop. Yes, I'm having a good time. I don't wanna stop at all. 베트남식 쌈밥이다. 맛있겠다 근데. 구름 낀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구름 꼈잖아 하늘에.